김미경의 리프트. 김미경 지영. 옹신지식하우스 출판사. 김미경. 전 국민의 꿈과 도전, 성장을 복돋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29살에 강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28년간 수백만 명의 청중을 만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TV와 유튜브에서 리더십과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온갖 자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무대와 주제를 종횡무진하며 강의해온 그녀에게 2020년 1월 천병력 같은 일이 찾아왔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선택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연장에서 수천 명과 호흡하던 그녀의 직업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자신의 꿈을 이롭게 세워온 그녀였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그녀는 그녀답게 해법을 찾아 나갔다.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20여 명 직원의 일과 생계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의 CEO이기에 반드시 해법을 찾아내야 했다. 수십 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수백 권의 책을 보고 수천 장의 리포트를 읽고 실직과 폐업의 위기에 놓인 숱한 사연을 들으며 그녀는 지금껏 그래왔던 인생이 내준 숙제를 풀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 이후 바뀐 세상의 공식을 발견했고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해법을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 오늘도 그녀는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 콘텐츠를 올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1만 명이 모여 공부하는 온라인 대학 학장으로서 꿈을 전하고 사단법인 그루맘을 통해 미혼모들에게 용기를 선물한다. 저서로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엄마의 자존감 공부, 김미경의 드림온, 언니의 독설, 꿈이 있는 아내는 넉지 않는다 등이 있다. 걱정 말아요.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또 해낼 것입니다. 김미경의 리포트.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프롤로그.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때 마지막이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이날이 내게 마지막이 되었다. 우리 모두에겐 뜻하지 않게 마지막이 되었던 그날들이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그날, 북쪽이는 영화관에서 연인과 꽃부터 영화를 보던 그날, 올여름 휴가는 해외 어디로 갈까 쓸려였던 그날 말이다. 코로나는 강사로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지난 28년간 강연장 연단에 서기를 쉬어본 적 없는 나였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쉰 적이 없었다.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손발이 묶인 건 처음이다. 나의 직업 세계는 처음으로 손 쓸 방법도 없이 완전히 멈췄다. 첫 며칠 동안은 이러다 말겠지 싶었다. 이걸로 접어들자 이거 정말 심각한데 오래 가겠어 싶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강의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던 내 일상은 그대로 사라졌다. 내 스케줄도 내 차도 그리고 나도 한순간에 멈춰버렸다. 대표님, 이대로 가다간 안 될 것 같아요. 2월이 막바지를 향해 갈 무렵 회계를 맡고 있는 최 부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회사에 비축된 자금으로 한두 달이야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내가 운영하는 콘텐츠 회사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직원들은 나의 콘텐츠를 가공하고 고객에게 연결하는 일을 한다.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와 온라인 대학이 있지만 시작한 지 아직 3년도 안 된 사업들이라 적지 않은 직원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간 우리 회사의 가장 오래되고 탄탄한 수익치는 내 강의였다. 그러니 내 강의가 멈췄다는 건 곧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졌다는 말이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수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나고 있다는 말. 사장에게 이 말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을 조짐은 안 보였다. 내가 하는 대규모 강의는 더더욱 그랬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제발 이번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내보내는 일 없도록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는 찾아내야만 했다.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을, 직원들을 지켜낼 방법을. 그날부터 나는 다른 아침을 살기 시작했다. 전염력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내준 숙제를 풀어야만 했다. 57년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종이신문 2종을 구독했다. 매일 변화하는 세상 구석구석을 살짝씩 살펴보고 단서를 채집하기 시작했다. 주간지도 2종 구독했다. 이슈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심층 취재한 기사를 읽어나갔다. 국내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의 리포트를 받아보기 위해 매일 정기 구독 서비스도 신청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남동생에게 미국발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 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작은 단서라도 만나기 위해 경제, 경영, 트렌드, 기술, 인물, 역사, 팬데믹 주자를 다룬 관련 서적들을 매일 읽어나갔다. 정보가 지식을 탐독할수록 인물 단서들이 눈에 띄었고 일주일에 최소한 3명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내 두뇌와 몸은 강연을 다닐 때마다 오히려 더 발피 움직였다. 눈 붙이는 잠깐의 시간을 빼고는 단서를 찾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줬고 솔루션을 생각해보는데 하루를 모조리 썼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었었다. 몸이 4개여도 부족한 상태였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살아나는 법을 알아내기 위한 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 달여가 지나자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나만의 코로나 솔루션 노트가 반 이상 채워져 있었다. 매일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내 일과 결합하고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 마치 과학자의 실험 노트 같았다. 또 한 달여가 지나자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거저 위기가 아니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 들여다볼수록 하나의 단어가 분명해졌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바로 이것이었다. 상점과 공장의 문을 닫는 상황에도 오히려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황량했던 거리는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 새로운 조짐과 현상들로 온 세상에 분주하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취합하고 나자 숨어있던 질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나기 시작했다. 코로나라는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질서,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정확히 말하자면 나 김미경이 살아남는 법이 선명하게 드러난 날, 나는 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살아가는 공식, 돈 버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 그 중에서도 내가 발견한 4가지 공식으로 우리 회사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리셋해야 해.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초기화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리프트야. 그 후 수개월에 걸쳐 우리 회사는 각 사업별로 리프트에 돌입했다. 정리할 것은 확실히 정리하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4가지 리프트 공식에 맞춰서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5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위기를 넘기고 순항 중이다.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는 현실이 되었다.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매달 신규 직원이 입사하고 있다. 강의는 여전히 한 건도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낸 덕분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니 그제야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110만 명의 김미경 TV 구독자들과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1만여 명의 학생들도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타격을 받았다. 재택근무 중에 해고 통보를 받은 싱글마,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손님이 뚝 끊긴 식당 주인, 패키지 여행이 전부 취소된 후 환불 요청에 시달리는 작은 여행회사 사장까지 나처럼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거나 자책과 상실감에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잃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내 곁에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결심했다. 책을 써야겠다.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더 많은 일과 제대로 나누어야겠다.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과 삶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 연구한 책들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나는 이 낯선 세상과 내 인생을 연결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주는 책,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일상과 성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을 쓰고 싶었다. 물론 책을 쓰는 일은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다. 생각의 범위를 더 넓히고 연구를 더 깊이 하고 몇 배의 자료를 찾고 내 생각에 맞는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 가능한지도 끊임없이 검증해야만 했다. 책을 쓰는 2달간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귀에 이명이 생기고 급성 강망염에 어깨마저 빠질 듯 아파왔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주변에서는 왜 사서 고생이냐고 하지만 57의 내가 이토록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너무 걱정됐었다. 내가 내 일과 회사, 내 삶과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이들이 꼭 내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5파트로 구성되었다. 파트 1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 혼돈만을 잊고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미래의 질서를 잃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열쇠는 혼돈 속에 들어가 질서를 찾는 방법이 있다. 파트 2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프트 공식을 제시할 것이다. 리프트 공식은 혼돈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 잡혀가고 있는 질서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이다.
이 파트에서 제시한 4가지 공식은 지난 5개월간 내가 미래 계획을 세울 때마다 비즈니스 프레임으로 삼았던 것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올리고 리스크를 체크할 때마다 기준이 되어준 법칙들이다.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그리고 세이프티라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무사히 잘 통과한 개인이나 사업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파트 3에서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한개 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알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업별로 산업별로 수억, 수십억 원짜리 시나리오를 수차례에 걸쳐 쓰는 중이다. 수십 개의 기업 시나리오를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뚜렷이 떠올랐다. 좋겠다. 다들 똑똑해서.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누구도 개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수억 원짜리 시나리오를 써주진 않는다. 내 시나리오는 내가 써야 한다. 파트 4에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뉴 리너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전환기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무용계급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평생 먹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빨리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적시 교육이 필요하다. 적시 교육으로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자기 일에 적시 적용하는 사람을 나는 뉴 러너라고 부른다. 온통 모르는 것뿐이더라도 얼마든지 적시 교육으로 따라잡을 수 있으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 파트에서는 평생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공부해온 나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부에 투자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누른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아낌없이 나누려 한다.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휴먼이 가져야 할 삶의 물음들을 다룬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 재난은 우리 세대가 잘 살기 위해 공짜 한계가 무분별하게 쓰고 심지어 다음 세대를 담보로 잡고 미래 한계까지를 대출받아 써왔기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비극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나는 생태학자나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들을 손에 익은 습관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크게 감화되었다. 우리의 파격적인 욕심이 코로나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하고자 한다. 코로나 블루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요즘 몸의 면역력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서로를 복두며 배려와 신뢰를 나누는 관계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귀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이전 나의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집필했다.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한 지난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나 역시도 살아남기 위해 통찰하고 연구한 힘으로써 내려갔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몰입해서 묻고 답하면서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그 방법을 찾아낼 때마다 유레카를 외쳤다.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았을 때 느꼈던 안도감, 혼돈을 헤쳐나가는 4가지 공식을 발견했을 때의 희열, 달라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차오르던 자신감,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고스란한 독자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놀 수도 없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분이 잘 나가던 직업이 갑자기 꼬꾸라지는 상황도 겪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나 자신의 생존만은 이룰 수 없다. 100번 양보해도 사는 것 살아내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이 온다 해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한다. 이제는 잠시 멈춤을 끝내고 리부트 해야 할 시간이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리부트 하자.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2020년 6월 루르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는 넓게 빨리 알아서 연결되는 융합적 학습이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직업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즉시 배워서 즉시 내 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생존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뉴러너가 될 준비는 되어 있는가? 1. 배나와 나란히 걷는 즉시 교육의 시대가 왔다. 마음 넘어 새로운 직업을 만나다.
우리 회사는 콘텐츠 회사인 동시에 디지털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IT 전문 인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할 수 있을 수준으로 전 직원이 공부를 해나가야 해요. 트렌드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부터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전 직원에게 이렇게 공부했다.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 위기를 텀다 기회를 낳기 위해서 회사를 디지털 회사로 전환시키겠다고. 명품 브랜드 보브리가 완전한 디지털 보브리가 된 것처럼 강사 김미경도 완전한 디지털 김미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이다. 내 얘기를 듣는 순간 직원들 얼굴에 긴장감이 들었다. 모든 사업을 온택트로 전환하고 있는 와중이라 낯선 업무 툴에 적응하고 사업 계획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는 와중에 공부라니 힘이 붙이고 겁이 날 만도 한데 직원들 눈빛을 보니 사장의 뻔한 잔소리처럼 들리지는 않는 눈치다. 당장 부딪히는 실무에서 느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6개월 후 혹은 1년 후에 현실이 얼마나 달라질지 배우고 교육하고 공부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신조와도 같다. 내가 아날로그 강사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치열한 공부 덕분이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우리 회사에는 유튜브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조차 몰랐다. 그냥 무작정 휴대폰으로 찍고 편집해서 어설픈 영상을 올렸다. 그때 내 옆에서 같이 헤맸던 사람이 서 본부장과 김 부부장이다. 서 부부장은 원래 기자 출신으로 글을 쓰던 사람이었다. 10년 가까이 내 언어를 방으로 방송 콘텐츠를 구성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 그런데 2년 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졌다. 콘텐츠의 통로가 유튜브로 바뀌자 톡하고 촬영을 배우고 영상을 기획하고 자막을 만들고 생방까지 직접 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는 유튜브 빅데이터 전문가, 촬영 전문가, 썸네일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다. 덕분에 유튜브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 됐고 지금은 10여 명이 넘는 영상팀들이 총괄하고 있다. 심지어는 신규 유튜브들이 어떻게 유튜브 구독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는 일이 많아 여러 유튜브 채널에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다. 기자였던 사람이 2년 만에 완전히 유튜브 전문가가 된 것이다. 마케팅을 담당하는 김 본부장도 다를 게 없다. 원래 10년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강의하던 후배 강사였던 김 부부장은 모든 종류의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다. 마케팅의 M자도 모르던 사람의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톡학으로 배워나갔다. 최근에는 우리 회사가 쇼핑몰을 론칭하면서 난생처럼 쇼핑몰 MD 업무까지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그 일을 마음 넘어 새롭게 배우고 시작했다. 전업 수준으로 일이 완전히 바뀌고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추가되는 와중에도 용케 잘 버텨냈다. 생각해보면 10여 년간 나와 함께 있으며 공부하고 적시 적용하는 건 일상이었다. 지금도 나는 두 사람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다. 코로나 이후로는 속도가 3배 빨라질 거니까 틈날 때마다 책 읽고 공부해. 지금 흐름을 놓치면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게 될 거야. 나는 전에 없던 속도와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이 엄청난 물살에서 그나마 나와 직원들을 지켜주었던 것은 필요할 때마다 집요할 정도로 빠르게 배우고 적용했던 적시 교육이었다. 나는 생존과 지킬던 공부는 단시간 내에 끝낸다. 그것이 무엇인지 100%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는 반드시 알아내고야만 한다. 그만큼 철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그 정도의 속도와 집요함을 요구한다.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적시 교육은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모르면 의사도 못해요. 코로나 이후 수많은 기업과 정보 리포트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재교육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아마존은 2019년 7월 미국 내 직원들의 3분의 1인 10만 명을 재교육한다고 밝혔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업도 바꾸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미래 기회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언뜻 듣기 좋은 말 같지만 바꿔 말하자면 세계 최첨단 회사의 직원들이라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독일에서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실업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의 종말, 이에 따른 해고와 실업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노동사회부는 2019년 6월 이렇게 설명했다. 실업 또는 실업이 임박했을 때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이 전략을 채택했다. 미래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재교육이란 조금 더 능숙하게 일하기 위한 단순한 직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디지털 교육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실업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뭔가 싸늘한 느낌이 오지 않나.
앞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면 생존을 위해서는 디지털 재교육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과 국가가 디지털 관련 교육에 엄청난 비용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모두의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내게 컴퓨터 코딩을 가르쳐주고 있는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생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한다. 저희 사촌 오빠가 의사인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저한테 코딩을 가르쳐 달래요. 병원에 AI 의사가 들어오고 있어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면 의사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예전부터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겼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0년 5월 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자 50명을 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브라우저의 뉴스 쿠레이션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면서 한순간에 편집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미래에 없어질 직업 목록에 기자가 올랐을 때 코웃음을 쳤던 게 엊그제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치던 부동산 중개인도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조만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석화 유발하리라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잃고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은 로봇에게 뒤지고 정신적 능력마저 인공지능에게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가 규제를 했으라도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청난 속도로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재적응하려면 인간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개개인이 추격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융합하지 않으면 당장 일대에서 쓸모없어지고 무용경험으로 전락한다. 이제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이자 일상이다. 과거의 대학에서 4년간 전공한 지식으로 20, 30년 버티던 올드 리너의 시대는 끝났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하고 있는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티칭 센터가 아닌 러닝 센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르치는 기능은 끝났으니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코치 역할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학교에서 기껏 배우고 나면 이미 세상은 저 많이 앞서 나가 있기 때문이다. 눈치 빠른 젊은이들은 이미 글로벌 온라인 대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온라인에 이미 각 분야 전문가의 영상이 쏟아지고 유튜브로 전 세계 석학에게서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 전문가들의 말대로 전문가와 수요자가 1대1로 직거래하는 시장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업계와 만나 첨단 에듀테이커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지식만 골라 빠르게 배우는 적시 교육이 일상이 되고 있다. 적시 교육으로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내일의 곧장 적용하는 뉴 리너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방식을 리부트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는 몇 년간 깊이 파고드는 석박사행 공부가 아니다. 넓게 알고 빨리 연계시키는 게 중요한 융합형 학습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끼리 서로 융합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적시 배워서 적시 내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생존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뉴 러너인가? 뉴 러너가 될 준비는 되어 있는가? 뉴 러너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제 나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야 한다. 다양한 직업 환경에 처한 개인들 각각이 나에게 가장 시급한 공부는 무엇인지 그 지식과 기술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파악해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의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뉴 러너의 첫걸음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다. 변곡점의 순간은 하강 곡선이 아닌 상승 곡선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적시 교육이다. 뉴 러너가 되어 이 변곡점을 지난다면 어느새 당신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7세 김미경이 파이션을 배우는 이유. 제로 세팅된 지금이 공부의 적기다. 김미경 TV의 열혈 구독자 중에는 집에서 꿈을 키우는 여자들이 많다. 지금은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지만 기회를 보아 재취업하겠다는 똑똑한 여성들이 내 강의를 자주 본다. 과거에도 경력 단정 여성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싱글이었을 때 쌓아둔 화려한 경력과 인맥이 있다면 기회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요즘처럼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1년이 10년의 변화와 맞먹는 시기다. 이제 몇 년 전의 경력은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로로 세팅이 되어버린다. 5년 전에 잘 나가는 마케팅 팀장이었어도 기업에서는 고개를 내저을 수 있다. 일하는 필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마케팅의 기반이 디지털로 옮겨가고 SNS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툴과 솔루션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나면 수많은 IT 기술들이 마케팅과 융합되어 용어조차 생소해질 수 있다. 자칫하면 5G 시대의 구닥다리 폴드폰을 쓰는 어르신이 된 느낌마저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로 세팅이 되는 건 격렬 당절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갑작스레 왕초보가 되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벌어진다. 명문대를 나온 이들도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도 월세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평생 강의 콘텐츠로 먹고 살아온 나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어차피 3년 전에 배운 것이나 5년 전에 배운 것이나 쓸모없기는 똑같다. 모두가 공평하게 제로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판을 바꿀 수 있다. 누르느가 되어 맹렬하게 쫓아가서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이다. 격렬 단절 열성은 직장인에 비해 시간 활용이 조금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최대한 이용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 바로 적시 교육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소외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교육. 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당장 손을 뻗으며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시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단어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에 능숙해지기. 가장 쉬운 1단계는 이미 완제품이 된 디지털 서비스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관찰하는 단계다. 최신 삼성 스마트폰에는 블록체인 지갑과 디앱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앱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유통방식을 체험해보고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 단돈 5,000원으로 빌딩 투자가 가능한 블록체인 부동산 서비스도 이미 국내에 출시되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동영상 편집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려본다. 각종 홍보 이미지 포스트를 쉽게 만드는 앱을 이용해서 상품 포스트를 만들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올려보는 것도 괜찮은 적시 교육이다. 네이버나 구글 트렌드 분석으로 요즘 뜨는 키워드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광고를 돌려보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해보면서 SNS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노하우를 익혀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에서 연습해보는 것이다. 디지털이 내 손안에서 숨쉬듯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면 사용자와 생산자의 간극이 점점 줄어든다. 모바일 쇼핑을 하다 보면 어떤 앱은 탐색이나 결제가 굉장히 편한데 또 어떤 앱은 불편해서 바로 삭제해버린다는 걸 알게 된다. 어떤 인스타그램 광고를 눌러서 보고 또 어떤 광고는 왜 그래 넘어가는지를 관찰하다 보면 프로 사용자로서의 쉽게는 차츰 넓어진다. 이런 사용자 경험이 고도로 누적되면 점점 생산자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제야 나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무자본으로 나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뭘 배워야 할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내 사업의 문제를 풀어줄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게 된다. 여기부터 2단계 적시 교육이 시작된다. 나만의 커리큘럼 만들기. 2020년 3월 내가 운영하는 대학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과정이 신설됐다. 인스타그램의 기초부터 판매 방법까지 알려주는 CIO 과정이 그것이다. 총 20강의 유료 과정으로 매주 과제가 있고 최종 미션까지 제출해 수료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 500명이나 모이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모집을 시작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무려 1,900여 명이 등록한 것이다. 학생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매 강의마다 과제 게시물이 1000개 이상 올라오고 자발적으로 스터디 팀을 만들어 서로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며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CIO 과정에 등록한 이들은 35에서 55세의 워킹맘과 전업주부가 대부분이다. 각자 자신의 일과 육아에 바빠 쇼핑 이외에는 디지털과 담을 쌓고 살아온 이들이 많다. 과정을 개설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도 이거였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없고 SNS는 정말 1도 모르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이런 우리가 무쇠가 정도로 학생들은 너무나 성실히 따라와주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나만의 숍을 만들고 CEO가 된다는 것. 작은 돈이라도 내가 공부하고 노력에 직접 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것이다. 지금은 내 꿈이 세상과 연결되는 기술을 즉시 배우고 즉시 활용해보는 시대다. 전문가의 교육을 몇 년간의 공백을 단시간에 메꿀 수 있다. 앞서 해본 사람들의 무수한 실수가 클리크룸 속에 이미 녹아있으니 혼자는 공부보다 훨씬 빠르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즉시 교육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이 넘쳐난다. 클래서, 101이나 윌라, 타린 같은 사이트를 비롯해 유데미나 마스터 클래스처럼 해외에서 각각 해외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유료 플랫폼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 한국어 자막 서비스를 하는 외국 강의도 많아지고 있으니 정말 글로벌 톱 클래스의 강의를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절이 왔다.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아니 나 같은 사장들도 디지털 마케팅 공부는 필수다. 마케팅은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었다. 기획 단계 리서치부터 설계, 성과, 측정까지 철저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로스 마케팅, 에자일 마케팅 등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마케팅 방편으로를 새롭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글 애널리스틱스 같은 데이터 추적 및 분석 툴을 다루는 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되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전문가에게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모든 교육도 온라인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학교 수능기를 다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무료로 공부하고 싶다면 유튜브가 최적의 플랫폼이다. 가족이 강원도에서 펜션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사진 한 장 보여줬다. 자기가 요즘 만들고 있는 펜션 야외에 화장실을 하는 것이다. 병원까지 혼자 다 했다고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다 나와요. 하라는 대로만 따라했더니 정말 되던데요. 유튜브를 보고 뭐든지 공부하고 내 삶에 적응해 볼 수 있는 세상이다. 검색만 열심히 하면 전문가들의 30년 내공이 담겨 엄청난 지식의 무료로 쏟아진다. 구독자가 얼마 없어도 진심을 다해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는 실력자. 공익을 위해 고급 콘텐츠를 그냥 내놓는 해외 아카데미 채널이 정말 많다. 그래서 나는 늘 우리 구독자들한테 유튜브에 나만의 공부방을 만들라고 강조한다. 나는 개인 유튜브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계정은 내가 구독하는 채널들만 모아놓는 내 공부방이다. 나의 롤 모델인 오프라 원프리의 앨런 쇼 같은 채널들, 영어 공부 채널인 라이브 아카데미를 비롯해 경제 분석 채널, 과학 정보 채널 등 86개의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다. 구독 채널에서 새로 올린 영상을 바빠서 나중에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영상의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나의 재생 목록으로 보낸다. 내 재생 목록에는 롤모델, 영어 공부, 경제, 과학, 철학 등의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 자체로 나만의 컬크림이 된다. 그렇게 전 세계 지식이 파이프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어떤 출랭이는 변화가 와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고양이 영상이 귀여워서 몇 번 재생을 눌러보았더니 그 다음부터 고양이 영상만 계속 추천되는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조회수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내가 선호하는 영상만 계속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이다. 생각 없이 유튜브로 보다가는 계속 비슷한 영상만 반복해서 보게 되는 늪에 빠진다. 이제부터라도 유튜브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알고리즘 이사를 가야 한다. 공부와 관련된 채널은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눈에 자꾸 보이게 만들고 내가 만든 컬리큘럼대로 주도적으로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해냈다면 이미 적시 교육 2단계까지 온 것이다. 1, 2단계를 오가며 열심히 써보고 배우고 적용하다 보면 조금 더 디지털에 대한 권능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3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다. 디지털 문법 익히기. 나는 2달 전부터 파이썬을 배우기 시작했다. 파이썬은 최근 IT 업계에서 많이 쓰이며 머신러닝에 주로 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다. 나이 57세에 코딩을 배우겠다고 직원들은 얘기를 듣자마자 다들 고개를 찔러질러졌다. 영어도 힘든데 어떻게 컴퓨터 언어까지 배우러 가세요? 도대체 그거 배워서 뭘 하시게요? 나 혼자서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개발자한테 맡기면 되지 굳이 그걸 대표님이 왜 하시는데요? 사장이 내가 기초 언어를 알아야 개발자한테 내가 원하는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언어도 몰라.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전달할 수 있겠어. 디지털을 아는 만큼 내 비즈니스를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요즘 나는 대학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기술은 교육 행태에 디지털 기술을 합체시키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다. 그런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개념만 알 뿐 디테일을 모르니 구체적인 설계가 잘 되지 않았다. 앱으로 개발하고 싶은데 남들 제품을 본 적은 많아도 실제로 만들려고 보니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심지어 우리 회사에 나보다 많이 아는 직원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좋은 IT 인재를 뽑기도 힘들 뿐더러 들어온다 해도 그가 하는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았다. 적어도 사장이라면 핵심 산업에 대해 지원과 대화할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는 20대 후반의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에게 매주 1회씩 파이썬 수입을 받고 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첫 수업을 해보고 나는 바로 겸손해졌다. 역시 컴퓨터 언어는 복잡하고 외울 곳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문법은 이해하고 있다. 내가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화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있다. 또 하나 파이썬을 배우면서 즉 개발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배우고 있다. 첫 시간 코딩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생각이 뭔지 말씀드리면요. 구글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그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클릭하기 바빴는데 그 똑같은 화면을 개발자의 시선으로 보니 전혀 다른 해석과 아이디어가 나왔다.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엄청 부러웠다. 저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업 아이템이 보일까. 페이스북, 애플, 유튜브 등 현재 전 세계를 움직이는 첨단 기업들은 대부분 CEO들이 개발자 출신이거나 적어도 개발자만큼 상상하는 사람들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에서는 생산자의 레벨에서 디지털을 이해해야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로 제대로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소비자만큼만 알면 평생 소비자밖에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수준의 이해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설프게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기초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디지털의 질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콘텐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술만 있는 사람들보다 기술은 잘 몰라도 20년간 콘텐츠 쌓아온 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작정하면 엄청난 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처럼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밥 먹은 사람의 특징이 용감하고 촉이 빠르다는 것이다. 기술에 대해 잘 아는 20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무서워하지만 않는다면 전문가들은 파이썬 같은 공부는 조만간 일반 교양이 될 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워드 프로세서 같은 기본 소양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초등학생들은 코딩을 기본 교양으로 배운다. 성인들을 위한 코딩 학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도 직장인을 위한 왕초보를 위한 파이썬 수업이 절비하다. 이외에도 비즈니스를 위한 블록체인 수업, 직장인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 등 성인을 위한 디지털 교양 수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 본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 제목은 AI 자동 투자봇 만들기다. 카이세 때의 전공 수업이 아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다. 20주 동안 온라인 수업만 충실히 하면 나만의 인공지능 주식 투자봇을 만들 수 있단다. 주식 투자봇은 사용자가 회사에 있는 동안 혹은 여행하는 동안 알아서 주식을 사고 팔아 자산을 자동으로 늘려주는 일종의 인공지능이다. 맙소사. 개인도 20주만 공부하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니. 저 수업을 마쳤던 사람이 주식 투자봇만 만들까? 내 업무, 내 사업을 자동화하는 나만의 맞춤봇을 수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유명한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요즘 직접 내 비즈니스에 인공지능을 붙이고 싶다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답이다. 완벽한 프로그래밍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디지털 문법을 이해하고 전혀 다른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대학의 일반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께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부탁했다. 보면 교수님은 그걸 왜 굳이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라고 물을 줄 알고 답변까지 준비해서 연락을 한참이었다. 그런데 교수님의 반응은 늘 예상과 정반대였다. 잘 생각하셨어요. 일반인들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야 해요. 앞으로는 기술 접근성이 낮을수록 사업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삶의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디지털 기술까지 배우고 나면 학생들은 날개에 단 듯 날아오르겠네요. 디지털 문법을 이해해야 현실적 생계도 이어갈 수 있고 꿈도 펼칠 수 있다. 57세의 나도 파이썬을 배운다. 나보다 젊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할 나만의 팀을 만들어라. 미래가 일상이 된 작은 거인을 만나라.
역시 교육은 책이나 정보,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 경험상 단기간에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 책이나 신문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와 영감을 주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내가 오늘 궁금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은 미리 고르며 실행해본 사람은 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해봐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서 넘어져 있고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도 바로 알려준다. 르네에게 딱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 바로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할까?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싶은 미래가 일상이 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너무 어렵고 머나먼 미래같이 느껴지고 꼭 배우고 싶은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유명 게임 회사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글로벌 게임을 직접 만들었던 정언씨다. 우리 딸도 좋아하는 배그가 개발자라고 하니 호기심의 부풀을 정언씨를 처음 만난 게 2019년이었다. 정언씨는 게임 세계를 창조하는 아주 똑똑한 여자였다. 그렇게 한 번의 만남을 가졌던 것뿐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와 우리 회사의 디지털 기술에 절실해지자 정원씨가 다시 나타났다. 새로운 앱을 만드는데 그녀가 분명히 좋은 코치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만에 만난 정원씨는 엄청나게 성장했었다. 지난해 이미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올해는 서비스 UX 전문 회사를 내년에는 게임 UX 전문 회사와 핀란드 게임 스튜디오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도 수많은 벤처와 게임 스튜디오 프로젝트 팀의 게임 UX 자문과 인큐베이팅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UX 실험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원씨는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마다 길게는 4개월 정도 해외에서 틈틈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전시 활동도 병행하며 좋은 철학을 가진 이들과 꾸준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녀는 오늘의 소중한 시간이 다음 세대가 이어갈 사이즈 DNA로 성숙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작은 거인이었다.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스승이기도 했다. 정말 멋진 앱을 만들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나와 맞는 좋은 설계자와 개발자를 찾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대표님을 비롯한 핵심 인력이 선행해서 R&D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스프린트를 제안드립니다.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 디자인 기법 중 하나인데 아이디어에서부터 솔루션 도출 그리고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시제품 단계 프로토타이핑과 마지막으로 사용자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의 제작부터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궁극의 서비스 가치를 발견하고 완성해 나가는 멋진 과정이에요.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로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든지 재미있다고 말하지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라.